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위장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한의학 전문의 최규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일단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위장병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소화불량뿐만이 아니라 장염 같은 증상도 겪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위장 질환이 좀 많은 걸까요? 이유와 원인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평생 잘 낫지 않은 위장병 환자가 우리 주위에 참 많죠.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래부터 위가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음식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 급식이나 과식, 폭식 같이 부절제한 식습관을 가진 경우 위와 장의 질환이 많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빨리 드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음식을 빨리 드시면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이 침과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세균을 죽여버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음식을 빨리 드시면 세균이 죽지 않은 상태, 독소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위와 장의 트러블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와 장의 질환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왜 위장 질환이 많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급식, 과식, 폭식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장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원장님 주로 어떤 사람이 위와 장이 좀 안 좋아질까요? 주로 어떤 분들이 위와 장이 안 좋아지는지 살펴보면 네. 첫째, 과식, 급식,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음식을 빨리 드시면 침과 음식물이 잘 섞이지 않을 뿐더러 급식, 폭식을 하시면 위와 장의 능력보다 더 많은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음식에 의한 위와 장의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분. 밀가루나 인스턴트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형태를 살펴보면 라면이나 피자 같이 압축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첨가물이 압축된 형태로. 결론, 독소가 압축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니까 위와 장의 트러블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원래 예민하고 위장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네. 조금만 먹어도 잘 취하고 그다음에 항상 더부룩한 증상에 위장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번째,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스트레스를 저희가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럼 위와 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위와 장의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위와 장이 안 좋아지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방송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위와 장의 주요 질환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증상을 수반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위와 장의 주요 질환들을 살펴보면 네. 명치 끝이 답답하고 네. 명치 끝에 통증이라든지 속쓰림, 신물, 역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꺽꺽 트림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성 위장 장애뿐만 아니라 위염이나 위궤양 아니면 항상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하고 가슴과 목이 쓰린 역류성 식도염, 암의 발생률이 높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암의 바로 전 단계인 장상피화생 네. 아니면 위암 같은 병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장 질환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명치가 답답하다든지 뻐근하다, 쥐어튼다, 아니면 콕콕 쑤시는 통증, 네. 심한 경우에는 칼로 오려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세요. 그다음에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면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위산이 역류돼 버리니까 목에서 항상 뭔가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 아니면 목에서 가슴까지 쓰리다, 네. 아니면 배까지 쓰린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위장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질환까지도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다음에 대장의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항상 대변을 봐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 무지룩한 느낌이라든지 변비나 설사가 계속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것이 더 심해지면 자가 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시병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대장 질환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항상 설사, 스트레스 신경만 써도 설사를 하시는 분들,
분들, 아니면 만성적인 변비나 대변을 봐도 항상 남아있는 듯한 느낌, 잔변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랫배나 윗배 쪽으로 복부가 팽만되고 가스가 차 있는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혈변까지 나올 수가 있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위와 대장 질환의 주요 증상의 원인을 한방적으로는 담이라는 병리 물질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담의 독소가 위와 장의 트러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와 장을 굳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신으로 퍼져서 전신 증상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담이라는 독소가 지금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증 위장병을 일으키는 담독소, 원장님 이거는 어떤 건가요? 담이란 독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원래부터 위가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음식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 찌꺼기가 위와 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화 안 된 음식물 찌꺼기, 여기에는 위와 장에는 수십 조의 미생물들이 있어요. 같이 결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게 되는 네. 거죠. 부패. 부패한 더러운 물질을 한방적으로 담이라 그러고 그 담이 위와 장에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담 독소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또 영상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원장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실게요.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은 선조와 광해군 시대의 어휘를 지낸 조선 중기 최고의 의학자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담병에 대해 수없이 많이 언급하며 질병의 90%는 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으로 병이 생기면 가래, 헛구역질, 구토, 신물, 어지럼증, 속 더부룩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한국에 허준이 있었다면 명나라에는 장경학이 있었다. 중국 현대의학의 80%가 그의 진단과 처방에 기초를 둘 만큼 영향력이 컸다. 장경학의 경학전서에 따르면 먹는 것이 소화되지 못해 굳으면 담이 되고 담이 굳어 몸에 머물면 쇠약하고 원기가 악화된다. 이 담은 결국 몸 이곳저곳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 오장육부의 손상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네, 사실 이게 좀 현대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가 했는데 옛 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이런 소화기관의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을 이렇게 재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담의 원리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다른 의학적인 이론 같은 게 있을까요? 한방적인 담의 원리와 유사한 양방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스퍼버 박사님의 오버랩 신드롬을 소개시켜드리면 원래 위장의 기능적 어떤 문제들 아니면 가민성 장증후군 같이 기능적인 장애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두통이나 네. 어지러움이나 아니면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신신경과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의 통증,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골반통이라든지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세요. 또 성과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정신과 동반 질환뿐만 아니라 섬유, 근통 증후군 같은 여러 증상들까지 같이 나타낸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증 위장병이 될 때 동반되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이론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중증 위장 질환이 되기 전에 좀 집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분들의 증상이 많으시죠. 그중에서 가장 다빈도로 호소하시는 증상 17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가 몇 개 정도에 해당되는지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저도 한번 좋으실 것 해보겠습니다. 같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고 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담 독소가 위와 장에만 영향을 끼치는지 네. 아니면 담 독소가 전신 증상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네. 일단 증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치 끝이 답답하고 역류가 잘 된다. 예.
그다음에 잘 체한다든지 네. 아니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린다. 멀미같이. 그다음에 윗배 아랫배 가스가 잘 차니까 항상 팽만해져 있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 아니면 꺽꺽 들이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다음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항상 무지룩하게 뭔가가 남아있는 듯한 증상. 그런 가민성 대장 증상. 이 같은 경우에는 담독소가 위와 장에만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죠. 네. 그다음 보시면은 머리 두통, 어지러움, 건망증까지 우리 머리 쪽으로 담독소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다음에 더러운 음식물 찌꺼긴 담이 위에 있으니까 입으로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 입냄새가 심한 분들. 아니면 담독소가 어깨 근육이나 다른 전신 근육에 끼니까 어깨에 담 결리듯이 다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담독소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면 얼굴색이 검어지거나 기미가 끼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으세요. 다음을 보시죠. 그다음에 온몸에 담독소가 퍼지니까 항상 몸이 무겁고 이유를 모르는 만성 피로증, 그다음에 눈이 침침하다든지 뻑뻑하고 통증이 있는 간으로 담독소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에도 담독소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냉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담독소가 위와 장을 굳게도 만듭니다. 그러면 누워서 저희가 힘을 빼고 배를 눌러봤을 때 굳어져 있는 아니면 딱딱하게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체크를 쭉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이상이 나와야 좀 심각한 걸까요? 저는 지금 한 네. 11개가 나왔거든요. 보통은 이제 3개 이상 나오면 진찰을 받아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런데 5개 이상이면은 네. 치료가 필요하세요, 사실. 좀 심하신 편이세요. 아. 그런데 한 개 본인 증상이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한 개가 2개가 되고 또 네. 3개가 돼버리니까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지금 체크리스트를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쭉 봤어요. 사실 뭐 위장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속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뭐 그렇죠. 건망증까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전신 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들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들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좀 오래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증상들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위궤양이라든지 천공, 암의 발생률이 높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암 바로 전 단계인 장상피화생, 심한 경우에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